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치커피입니다. 저는 베베스토리예요. 네, 보시다시피 오늘 저희 채널에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저희 드디어 만났네요. 베베스토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하고 통일되기 전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또 10,000명을 돌파하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항상 그 사람이 이렇게 겸손해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10,000명이 되니까 또 이렇게 뽕이 또 정말 저보다 진짜 늘 열심히 유튜브도 촬영하시고 하남에서 컨설팅도 열심히 하셔서 늘 제가 본보기 삼아서 열심히 자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뭐냐? 이제 늘 제가 커피 쪽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오픈하시려는 분들의 한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이 베이커리를 같이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뭐 실과 바늘이죠. 그쵸. 네. 실제로 여러분들도 카페를 가면 커피만 먹는 경우보다는 디저트가 맛있는 집, 빵집이 맛있는 집을 같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베이커리 쪽을 같이 하시는 분과 한번 이런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어서 실제 예를 들어서 보여줄 계획입니다. 일단 저는 창업을 앞두신 모든 분들한테 항상 응원드리고요. 어렵지 않아요. 진짠가요? 어렵지 않은데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맞아요. 창업의 시점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카페를 차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나 이런 학원에서 주는 어떤 그런 증, 뭐 수료증도 있을 네네. 것이고, 뭐 자격증도 있을 거고, 그 증이 나오는 순간을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착각을 하세요. 또 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빵 선생님이 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빵을 마스터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죠. 네,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창업을 성공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요. 보통 미역국 끓인다라고 하면 뭐부터 하죠? 미역을 일단 구입을 한다. 그 다음에 뭐 하죠? 미역을 불린다. 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고인데 저는 이게 틀렸다라는 거죠. 과연 그 미역국을 누가 먹을 것인가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전날 미역 사다가 잘라서 불렸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새벽에 나가네. 그럼 뭐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미역국을 먹을 사람이 확실히 내일 아침에 내가 미역국 끓여주는 걸 먹을 건지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집안에 그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매장만 얻으면 마치 뭔가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막 가족들끼리 엄마 아빠 손잡고 막 매장을 진짜 여러 수십 군데 다니시지만 그게 순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실제적으로 오픈을 정말 많이 하세요. 크고 작은 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이 해서 저도 그런 좀 팁을 물어보려고 왔으니 제가 최대한 여러분의 빙의해서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좀 소규모로 했었던 카페 중에 제대로 된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싶습니다. 따로 그 상호명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요. 지역명까지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이고요. 여기가 이제 빵집인데 라떼 맛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현재요? 네, 빵집인데 라떼 맛집이라고 소문이 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희 라떼 맛있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써붙여놓은 걸 같이 써붙여놨어요. 정말? 라떼 한 잔 주세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좋은 호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빵집의 빵 맛이 소소하다 하더라도 여기는 편견을 깬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베이커리 빵집을 하면 그냥 커피를 그냥 안 하면 안 되겠지? 남들 다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지. 어떤 그런 생각이라면 너네 라떼 먹고 한번 맞아봐라. 이런 빡! 네. 저는 그런 게 훨씬 좀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는 평수는 어느 정도예요?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없어요. 그럼 테이크아웃 전문점? 네, 테이크아웃 전문점이에요.
하는 빵의 품목이 어떻게 돼요? 대략 한 15에서 20가지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반죽 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아, 이게 또 개수랑 반죽 수랑은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빵 종류가 20가지라고 해서 그 20가지를 하나는 소보루빵이고 하나는 단팥빵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가지 반죽에서 이제 응용돼서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예산을 얼마를 잡으셨어요, 초반에? 되게 재밌는 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산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네. 거의 하나같이. 예산이 없고 네. 약간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예. 일단 남자 얼굴은 잘생겼는데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가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나 얼굴 안 봐. 막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창업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고 오세요. 계획도 없이. 대부분은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금 쓸 수 있는 당장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을 창업 비용이라고 착각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창업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서 창업 준비 작업은 내가 매장을 얻고 장비를 투자해서 얻은 다음에 한 6개월치의 생활 안정 자금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활 안정 자금이라는 게 진짜 가게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 생활비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멘탈 유지 자금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6개월간 생활 안정 자금을 가져가야 된다는 건 그거죠. 내가 6개월 동안 온전히 창업을 성공적으로 가져가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게 깨져버리면 사실 이게 창업하고 나서 6개월이 중요하다는 건 저 말고도 정말 많은 유튜브에서 얘기들을 그쵸. 해주잖아요. 최소 3개월이라도 버틸 네.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 멘탈도 깨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창업에 집중할 수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한 건 뭐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더 메뉴를 맛있게 만들어서 늘리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마누라한테 뭐라고 뻥치지? 나는 들어가서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 남편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 이래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이게 진짜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여유가 없으면은 그 생각할 여유가 진짜 없어요. 자본금의 여유가 없으면은 이렇게 돼요. 진짜 어떻게 맞아요. 이걸 둘러대지? 접을까? 그만할까? 지금이라도 빨리 팔아버릴까?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대부분은 한 4-5천만 원 들고 오세요. 4-5천만 원으로 10평 내외로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네, 모두 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짜질구리한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숟가락까지 사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대출을 받으시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혹시 어떤 게 들어갔는지 한번 나열이 가능할까요? 여기 네. 그로텍에서 이제 납품시킨 장비들.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견적서와 이런 도면을 좀 뽑아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서울이 아니고 일산 쪽이더라고요. 일산이 서울특별시 아닌가요? 거의 조금 벗어나요. 아까 그 오픈한 매장 리스트를 보는데 헷갈릴만 하다.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왜 헷갈렸는지 또 보면은 오픈 일자가 2021년 6월쯤이더라고요. 네. 꽤 상당히 진행이 되는데 현재도 영업을 하니까? 네,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시고 열심히 지금 두 부부가 정말로 그 단골들 많이 이제 두텁게 이제 갖고 가셔서 저는 그래요. 성공적인 장사는 단골 잡기라고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픈 초반에 막 이런 거 막 컨설팅 했어, 이런 거 차렸어 하는데 과연 그게 2년, 3년 뒤에도 잘 하고 있는지 맞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평수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매장이 전체가 한 7평 정도 됩니다. 10평이 안 되네요. 네, 7평. 10평이 안 되는 7평에서 지금 빵뿐만 아니라 커피까지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계약을 하실 때 대부분 이런 7평짜리 매장을 9평이나 10평으로 알고 오세요. 왜 그런 거죠? 왜 잘못 알고 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인중개사에서 이렇게 임대 이렇게 해서 뭐 분양 상가 임대 이렇게 내놓을 때는 공용 면적을 가지고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계단이라든지 뭐 복도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이라든지 이제 그 상가마다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그걸 이제 실면적이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보통은 공인중개사에 써져 있는 숫자에 한 1.5에서 2를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어쨌든 두 부부가 오셔서 정말 좁은데 가능할까요?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게 7평이면 진짜 작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요.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과연 그게 내가 그 가능한 거를 하려면 타협을 봐야 되는데 그 타협을 보는 게 내 육체적인 노동으로 타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작은 화장대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되게 공감할 거예요. 화장대가 좁으면 어떻게 되죠? 제일 큰 문제가 뭐죠? 화장대가 좁아요. 화장품은 많은데 수납이나 이제 이런 그쵸. 저장 공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뭐 하나 꺼낼 때마다 한참 찾아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키 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상부의 장을 열 때 키 큰 아이가 있으면 걔를 또 치우고 문을 열어야 되죠. 훨씬 효율이나 능률이 좀 떨어지죠. 맞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평에 가능하다라고 한 게 뭐냐면 10평짜리를 7평에도 가능하면 뭐하러 10평 어찌가 아니라 그만큼 나의 불편함으로 타협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몸이 좀 더 피곤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7평도 안 나온다? 그럼 사실 포기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디저트 메뉴, 그러니까 뭐 저희는 마카롱만 전문점인데요.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래도 우리가 빵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7평도 안 나온다면 거의. 왜냐면 저희가 항상 추천드리는 게 10평이거든요. 근데 이미 3평이 빠졌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사실 어렵다. 자, 그럼 이제 네. 이 7평에서 이분들이 하시는 품목이 아까 몇 개였죠? 지금 일단은 품목이 일단 빵 가지수가 한 15가지에서 20가지 정도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커피 음료, 그 다음에 커피 음료에서도 이제 라떼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메뉴를 한번 보여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자,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이 매장, 그러니까 7평 매장에서 어떤 메뉴들을 하는지 여기 지금 간단하게 좀 봤거든요. 네.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데요? 네. 근데 되게 포인트는 다 좀 호불호가 없이 맞아요. 되게 좋아할 메뉴예요. 어려운 메뉴가 별로 없어요. 보면 실제로 반죽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같은 반죽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 소리죠. 여기도 보면 전통 바게트가 있고 잠봉베르 있는데 잠봉베르 결국 바게트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접근. 15가지, 뭐 10가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4가지 정도 반죽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뭐도 생각해야 되냐면 안 팔렸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나 바게트 정말 맛있게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 먹지? 근데 잠봉을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었더니 사 먹네. 크루아상 왜 안 사 먹지? 빵구를 뽕 내서 소세지를 빡 꼈더니 사 먹네. 예, 이런 식의 상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셔서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세요. 어떤 오해요? 그러니까 뭐 역세권이다. 뭐 횡단보도 앞 사거리다. 파리바게트 상권. 네, 흔히 말해서 그 편의점이나 파리바게트 상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안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생활을 할 때 네. 빵을 주로 누가 사다 주나요? 주로 가족이면은 엄마. 그쵸. 아빠가 막 퇴근하면서 사오나요? 흔치 않죠, 아버지는. 아니면 엄마 아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막 빵 사다 나르나요? 그러진 않죠. 잘 1인 안 가구가 그러죠. 아닌 이상은. 보통은 이거죠. 내가 냉장고를 딱 열어서 누텔라가 있어서 아싸 누텔라고 딱 갖고 왔는데 엄마 식빵은 나 저번에 다 먹었잖아. 그럼 엄마 나 식빵 좀 사다 놔줘. 일상적이지 않나요? 그쵸?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큰언니가 또 뭐라 그러죠? 언니 식빵 사러 가는 김에 나 치아바타 하나만. 엄마 나 시금치 치아바타 한 거 알지? 대부분 엄마한테 오다를 먼저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렇게 물론 오피스 상권이냐 주거 상권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거 상권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좋은 상권은 마트 옆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상권을 분석을 할 때 유동인구가 얼마고 근처 일반 뭐 소상공인협회 나가서 매출액이 얼마고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꾸로 빵을 사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거든요. 빵을 안 사 먹을 때는 왜 안 사 먹을까요? 저는 다이어트 해야 될 때. 자, 첫 번째죠. 다이어트 할 때 또 빵을 안 사 먹을 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때 빵 안 먹지 않나요? 그쵸. 우리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도 치킨은 먹습니다. 그래 내가 저번 달에 치킨 먹고 안 먹었네. 어떻게든 치킨은 먹는데 내가 저번 달에 크로아상을 먹었는데 안 먹었어. 이번 달에 먹어야지. 잘 없죠. 그쵸. 네. 세 번째 또 언제 안 먹냐면 비 올 때 안 먹습니다. 귀찮잖아요.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가서 빵 사 먹지 않잖아요. 빵은 그 어떤 것보다 귀찮으면 안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 먹어야 되는 이유가 많은데 그러면 그 안 사 먹어도 되는 그 이유를 없애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상권인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장 보러 갈 때 어머 나 이거 새치 생겼네. 미용실 가서 염색도 하고요. 미용실 나온 김에 이 막내 아들 해열제 떨어졌는데 약국 가서 해열제도 하나 사고 맞다 우리 딸이 그 누텔라 발라먹는 식빵 사달라 그랬는데 식빵 사서 맞아 우리 큰애가 크루아상 사달라고 했지 치아바타 사달라고 했지. 대부분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초등학교 인근에 마트하고 인접해 있는 곳, 그러니까 의원과 마트 사이 어떤 그 어딘가. 그러니까 꼭 대로변에 큰 곳이 아니어도 없어요. 된다. 네, 맞아요. 동네에서 빵집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 그러니까 진짜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대로변에 빵집 잘 안 열어요. 맞아요. 네, 꼭 마트 옆에나 핸드폰 가게 옆에나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꼭 맞아요. 있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곳.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좋은 상권 중에 하나다. 아주 좋은 팁이네요. 네. 맞아요. 그냥 결국에 그렇게 해야 가격도 저렴해지고 빵 가격도 네, 실질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크게 트러블은 없었어요. 그래서 본반죽 한 5가지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시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거의 풀옵션으로 다 갖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레인데 경차인데 썬루프에 차로 보조 기능이 다 있다. 네, 그래서 앞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요 공간이 한 2평 정도 돼요. 주 출입구에서 이제 커피 머신 쪽. 네, 요까지가 2평 정도 되고 또 요 공간이 한 1.5평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공간이 이제 전부 다 주방이다. 뭐를 타입을 보셨냐면 테이블은 포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을 놓으려면 최소 10평은 되셔야 돼요. 근데 10평도 사실은 겨우 넘는 거고요. 진짜 네. 구색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건 15평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게 고객들도 좁은데 굳이 오래 앉아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 매출이 내 이익으로 꼭 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테이블 한정에 놓으신다고 해서 그게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근데 그 조금 오르는 그 매출이 결국 내 이익이랑 연관이 없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비싸잖아요. 조금 넓힌 평수 네, 때문에. 월세를 그만큼 또 비싸게 내야 되고 또 그만큼 가구도 들였고 저는 별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냥 웨이팅 벤치 정도만 해놓으셔도 다리 아프신 분 잠깐 앉을 공간만 있어도 사실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빵은 좀 이게 배고플 때 저 특징이 조금 출출할 때 빵집 가면은 오바해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빵집은 좀 그런 게 빵집 사장님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빵도 물론 맛있지만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라떼를 되게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빵집을 해놓고 커피를 준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커피는 정말 준비만 하세요. 뭐 과연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료에 기대를 할까요? 안 하죠. 좀 그런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빵집인데 라떼 맛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커피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죠. 카페에도 신경을 썼다라고 느껴지니까.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 좋은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설렁탕집이라서 설렁탕 맛있어야 되는데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죠. 왠지 기분 좋고 대접받는 것 같잖아요. 왜 빵집에서는 커피를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 공식들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 그걸 좀 깨고 싶은 거죠. 충분히 원두 23,000원짜리 비싼 거 사셔다가 4,500원짜리 커피로 파시는 거예요. 보니까 커피도 반자동 머신으로 하시네요. 네, 반자동 머신으로 하셨는데 300만 원대로 하셨어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커피 머신기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커피 맛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샷을 추출하지 않아도 되는 매장은 그렇게 비싼 커피 머신기를 살 필요가 저는 없다. 그냥 AS 잘 되고 그냥 고장 잘 안 나는 커피 머신. 근데 사실 그것도요. 저는 그래요. 어떤 기계가 고장이 안 나는 기계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비싼 것도 고장 나고 싼 네. 것도 고장이 안 나는 경우도 있죠.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도 너무 자주 고장 나면 자기도 별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큼 진정성을 가지고 잘 해주면 설령 고장 나더라도 그 사람이 빨리 와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빵집을 하는데 흔히 말해서 나말해줬고 그거를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찬성. 하지만 인테리어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비싼 장비들을 살 필요가 있을까? 나마루 조건은 제가 쓰고 싶네요. 모든 분들의 로망이죠. 네. 어찌됐든 이분이 지금 전부 다 커피 머신기랑 뭐 파이로라, 데코오븐 이런 거 도우콘까지 다 반죽기까지 다 하셔서 5천이 채 안 드셨어요. 그러게요. 네, 한 4,600 초반대로 좀 구매를 하셨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매장을 얻으셨으니까 그 보증금에 사실 여기 또 소독의류 또 준비하셨을 거고요, 그죠? 이거는 네. 말 그대로 큰 집기들만 네. 넣은 거니까. 그리고 또 인테리어 감안하면 아까 제가 왜 7, 8천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납득이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8천만 원이라는 돈도 그렇게 보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나는 커피는 안 해. 이 평수에 한 7평인데 커피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대략 얼마를 빼면 되냐면은 650 정도? 보통 우리가 커피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그냥 최소가 700 잡고 가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부가세가 또 맞아요. 드시니까. 별도로. 네. 한 4,600 언저리가 들었으니까 여기서 700을 빼면 한 3,000 후반에서 한 4,000 정도 네, 맞습니다. 된다. 근데 뭐 품목이 사람마다 다르니 대략적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막상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는 하지만 얼만큼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다가갔느냐, 과연 얼마나 풍부하게 내가 내용을 알고 있느냐를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유튜브를 계속 보시거든요. 진짜. 근데 결국에는 혼란밖에 안 와요. 유튜브가 진짜 신기해요. 저희도 지금 이게 유튜브를 찍지만 이게 백과사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 않은데 맞아요.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이고 계속 맞아요. 그것만 보면서 이미 한 번 자기 성공했어. 영상 속에서 자기 성공했어. 그래서 성공할 것 같아. 유튜브고 성공할 거였으면 다 해야지. 맞아요. 뭔가를 급하게 시작해서 좋은 게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가 당장 결혼하고 싶은데 오늘 맞선을 보고 바로 결혼하나요? 안 그러잖아요. 겪어봐야죠. 네. 경험을 해봐야죠, 다들. 물론 결심을 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약간 즉흥적이기도 하고 빠른 실행. 빠른 실행도 있지만 이 창업은 그만큼 나의 모든 걸 쏟아내야 되는 거니까 저는 오랜 시간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이 어떤 창업을 할 때 한 번 가서 내가 같이 무보수로 하셔도 돼요. 우리 왜 돈 내고도 기술 배우는데 그거 내가 한두 달 같이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 쪽나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잘나야 되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높아지셔야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높아지시려면 이런 거 백날 보셔도 소용없어요. 직접 느껴보셔야 되는 거죠. 빵으로 뭐 커피나 빵으로 성공하고 싶다가 곧 창업을 해서 장사가 잘 된다?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빠른 실행이나 아까 그런 말은 꼭 내 가게를 연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내가 데이터를 수집해봤는데 창업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빠른 실행으로 가야죠. 그쵸. 네.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투자하셔서 한 달에 300만 원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거짓말 같죠?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제, 어떻게 하면은 다 창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한 부분만 보시는 거죠. 내가 빵집 할 거니까 빵만 마스터하면 돼. 내가 커피 음료 할 거니까 커피 음료만 마스터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뭘 느끼시냐면, 아, 내가 커피랑 빵은 창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네, 이거, 제가 하는 말. 네,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외에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축구 선수가 골을 정말 많이 넣는다 해서 그 선수가 축구화를 잘 팔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축구화를 잘 팔려면 장사를 배워야 되는 거지, 축구를 잘하는 게 어느 정도는 설명에 도움이 되겠지만 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막 더 나가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네. 그러니까 결론은 네. 결론 창업은 좀 신중하게 하되, 너무 이제 그 제가 속된 말로 방구석에서만 너무 이 핸드폰으로 유튜브로만 정보를 얻지 말고 직접 발로 실행을 해보시면서 적어도 서점에 나가서 책이라도 읽어보셔라. 아니면 저희 같은 분들 오셔서 상담이라도 해보시고 컨설팅 비용이 얼마죠라도 알아보시는 게,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발 신고 나오세요. 네, 방에서 나오셔라.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 영상 하고 또 반응 좋으면 제가 또 이 베베스토리 대표님하고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보려고 하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거 달아주시고, 네, 댓글 달아주시면 만약에 베이커리 전문적인 내용이라면 제가 또 받아서 네.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리고 베베스토리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같이 커피. 베베스토리.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네.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